자, 이슈앤피플 2부 시작했고요. 이어서 최휘 아나운서가 픽한 이 시각 최신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최휘 아나운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뉴스는 뭡니까? 네, 손대면 고소한다. 손대면 고소한다? 네, 동아일보가 뽑은 제목인데요. 네. 지금 유튜브 YTN 라디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진 보이시나요? 제가 들고 있는 사진 화면에도 아마 나가고 있을 겁니다.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인데요. 한쪽 자리에 짐을 이렇게 늘어놓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있어야 할 곳에 무슨 짐이 한가득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한 칸에 이렇게 사다리도 있고요. 예. 잡동사니를 가득 넣은 수납함, 박스 같은 게 한 3개 정도 늘어 놓아져 있습니다. 예. 이 사진과 함께 주차 자리를 독점한 입주민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건데요. 주차장 물건 적치라는 제목의 해당 글을 보면 글쓴이는 한 입주민이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을 혼자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물건을 적치해 이웃 주민들과 갈등이 심하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이 경고하거나 안내문을 부착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차선, 그러니까 주차 자리를 넘어가서 대거나 아니면은 두 대를 끄는 분이 한 대를 댔다가 뺐다가 자기 걸 또 대고 뭐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 맞아요. 물건을 쌓아두고 자리를 맡는다? 저도 이건 황당하네요. 처음 봤는데 예. 이 누리꾼들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물건 옆에 다른 물건 가져다 놓고 건들면 고소한다고 경고장 붙여더라.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 또 주차 자리 옆, 앞, 뒤를 물건으로 다 채워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해야 한다. 그냥 차선 물고 주차해버려라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예. 주차장 자리 맡기 문제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반복되고 있죠,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주차 자리 선정을 위해서 사람이 차 진입을 방해하거나 이렇게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만약 위반 시엔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 법은 여전히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문제가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많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은 여긴 도로가 아니니까 손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관련해서 뭔가 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연휴가 지났는데 연휴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는 오고 있고요. 얼마나 내린 겁니까? 네, 일단 어린이날 연휴인 5일부터 6일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여름 수준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주공항은 강풍의 결항까지 속출했는데요. 연휴 찾아 제주 여행 가신 분들 많더라고요. 항공기 운항 재개되면서 북새통을 잃었다는 것까지 전해드리고요. 강수량을 보면 5일 하루 동안 전남, 광양, 진도에 각각 198.6mm, 112.8mm의 비가 내리면서 역대 5월 하루 최다 강수량 신기록을 다시 썼다고 합니다. 예. 영남권에서는 남해 242.1mm로 역대 2위, 진주가 143.3mm로 역대 3위로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5월이면 장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놀라셨을 텐데 이게 예년보다 일찍 발달한 일본 쪽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이 크다고 해요.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는데 고온다습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6, 7월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데 좀 이르게 형성된 거죠. 올 4월 말에 최고 31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 나타났잖아요. 예. 이것도 그렇고 이번 장맛비 같은 비도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 뜨거운 남풍 영향이라고 합니다. 예. 뭐 어린이날은 그렇게 지나갔고 내일은 또 어버이날인데 내일은 좀 맑아집니까? 어떻습니까? 네, 내일은 하늘이 점차 맑아지고요. 앞으로 기온 오름세 보일 걸로 보입니다. 목요일부터는 평년 이맘때 온화한 날씨가 찾아오고요.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올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치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전원책 변호사하고 핵심 내용은 살펴봤습니다만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됐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총선 패배 이후 여론과 민심 정치 기능 강화 차원에서 부활 여부가 검토돼 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발표했습니다. 예. 다시 민정수석 비서관 신설하고요. 신임 민정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민정수석실 부활시킨 이유로는 민심 정치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심이나 정책 정보를 원활히 좀 수집하고 듣기 위해서 부활시켰다는 거고요. 야권에서는 민정수석실 부활을 놓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속 의혹 등 윤 대통령 관련 사법 리스크 방어 목적으로 설치한 것 아니냐, 특검 방어용이라는 주장 나오거든요. 예.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감당해야 할 문제다.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사정 기능은 뺐습니다. 사정 기능은 하지 않고요. 민정수석실 산하의 기존 법률비서관실과 공직비서관실이 이관되고 민정비서관실이 새로 생길 예정입니다. 예.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다라는 내용은 앞서서 전해드렸고요. 기자회견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다뤄질 내용은 저희가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형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오는 10일이 대통령 취임 2주년인데요. 그보다 하루 빨리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형식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우선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데요. 예. 각각의 시간을 좀 보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모두 발언이 20분 정도고 기자들 질문을 34분간 12개를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질의응답 시간 1시간 정도로 2배 정도 더 늘린 거죠. 그러네요. 1시간 정도 갖고 또 주제 제한 없이 질문 개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니까 또 어떤 얘기 나오는지 계속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값 된 김값.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밥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출출할 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이것도 워낙 비싸졌다고요. 가볍지가 않아요. 요새 예. 김밥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지난달 브리핑 시간에 김 원재료인 원초 가격이 오르면서 김밥값 상승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해외에서 K푸드 열풍으로 김 수요가 크게 늘어서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가격 안정화될 기미는 안 보이고요. 예. 앞으로 김밥 물가까지 도미노 상승이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7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김 물가 상승률 10%였어요. 전체 소비자 물가 평균 2.9%에 3.4배고요.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 보였습니다. 김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1.2%에서 2월에는 3.1%, 3월 6.6%였는데 지난달에는 10% 상승폭을 계속 키웠습니다. 네, 지금 동원 F&B와 CJ 제일제당은 김 제품 가격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거든요. 동원 F&B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건 없지만 원재료 가격 부담 때문에 심각하게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김밥 잘 팔린다고 하길래 기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네, K푸드 더 잘 팔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국내 김 물가에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다니 조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마음이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